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이죠. 여기 좀 바뀌었죠? 예, 좀 바뀌었어요. 이 엑스프릿이라는 프로그램이 조금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예전에는 이 창들을 불러오지 못했었는데 지금 이 창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업데이트가 됐고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화이트보드도 이것도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된 것들을 이용해서 좀 제가 새로 꾸며봤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여태까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서 이 a와 b가 0이 아닌 경우를 조사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2는 0. 뭐 이런 식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고쳐가지고 함수하고 연관지어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말이죠. A나 B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0인 경우를 조사해 보려고 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A와 B, C에 대해서 A와 B 중 하나가 0인 경우의 그래프에 대해서 어떤 모양인지 알아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궁금증이? 그러면 A도 0이고 B도 0이 되면 어떻게 되길래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는 경우를 조사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져야죠. 이거 궁금해져야 돼. 자, 둘 다 동시에 0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둘 다 A와 B가 동시에 0이고 C가 0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는 0, B도 0, 그럼 C는 뭐 4, 이런 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러면 0x 플러스 0y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을 보면 0x는 0이죠. 그죠? 0x는 0이야. 또 0y도 0이야. 이거 없어져. 그러면 4하고 0하고 같다는 건데 모순이 되죠? 4랑 0이랑 어떻게 같겠어요? 4랑 0이랑 같을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둘 다 동시에 0, A와 B 둘 다 동시에 0인 경우는 조사할 수 없다. 그런 거는 지금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느 하나만 0인 경우를 조사를 해보자. 이제 그런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A는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를 한번 알아보자. 그랬어요. A는 0이고 B는 0이 아닌 경우. 자, 예를 들면, A는, 아이고, 글씨가, A는 A는 4. 그 다음에 B는 0. 자, 여기 4는 0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C도 하나 정해봅시다. C는 뭐, 마이너스 8. 뭐, 이렇게 정해봅시다. 이렇게 정해보면, 우리 원래식이 뭐였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요런 꼴이었잖아요. 그지? 요걸 보고 이제 예전에는 일반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죠? 일반형.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적인 모양이다. 이제 이런 이름을 붙였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A가 4고 B가 0이고 C가 마이너스 8인 경우를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4x 플러스 0y, 0 곱하기 y 플러스 C 대신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8. 글씨가 잘 안 써져. 자, 그러면 자, 이 0y는 있으나 마나니까 0 곱하기 y는 0이니까 사라지고 4x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니까 4x는 8이 돼서 양변을 4로 나누면 x는 2라는 식이 되네. 그지? 자, 그러니까 a는 0이 아니고 a는 0이 아니고 b는 0인 경우는 식을 정리를 해보면 x는 뭐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지. x는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x는 2라는 식을 이렇게 만들어졌다. x는 2라는 식을 생각해보면 요런 꼴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x는 2라는 식을 잘 정리해보면 요 2를 이쪽으로 이항합니다. 그러면 x 여기는 1x 플러스 0y 마이너스 2는 0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a는 1이라는 값, 즉 0이 아니고 b는 0이고 c는 마이너스 2인 이런 경우가 된다. 그러면 이때는 이 y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이 y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x의 값은 항상 2다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 요 y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2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항상 2가 된다. 자, 요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를 한번 지워볼까? 자, 우리는 식을 알고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x는 2라는 식은 원래는 어디에서 왔느냐? a는 0이 아니고 b는 0인 경우 요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x는 3, x는 2, x는 7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자, x는 2라는 값에다가 y의 값이 1이어도 x는 2란 말이지. y의 값이 뭐 마이너스 7이어도 x는 2란 말이죠. y의 값이 뭐 8이다. y의 값이 8이다. 그래도 x는 2란 말이지. 여기에 y에 대입할 게 없으니까 x값은 일정하게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y가 2일 때도 여기 x가 2가 되고 y가 0일 때도 x는 2가 되고 y가 뭐 마이너스 2일 때도 x는 0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y가 4일 때도 x는 0이 되는 거죠. 요렇게 가보면 그치? 자, 여기 뭐 3일 때도 또 뭐 3.5일 때도 항상 x의 값이 2이기 때문에 요렇게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거죠. 모든 점을 선으로 나타내 보면 여기에 요렇게 나타난다. 그죠? 즉 이 식을 잘 보면 y축에 평행하죠. 그죠? y축에 평행하다고 했는데 여기 책에도 y축에 평행하다고 여기 써 있어요. y축에 평행하다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근데 y축에 평행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x축의 수직이다. x축의 수직이다. 자, x는 2 그러면 x축의 수직이다. 선생님, 뭐 책에도 y축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써 있는데 왜 x축의 수직이란 얘기를 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에요. y축, 그죠? 자,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생겼잖아. 지금 여기가 2였죠, 그죠? y축에 평행하면 x축에는 수직이 되거든. y축에 평행하다는 뜻이나 x축의 수직이란 뜻이나 똑같아. 근데 이 x축에 평행한 요 식이, x축의 수직인 요 식이 x는 2일 때는 여기 이렇게 생기지만 x는 1일 때는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만약에 x는 0이 되면 어떻게 되지? y축과 일치하잖아. 그지? 이 일치하는 것은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x는 p라는 식에서 이 p가 막 변할 때 이 x축에 수직인 직선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이 y축과 겹치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p가 0일 때. 그래서 p가 0일 때 x축에 y축에 이렇게 겹치는 것도 x축에는 수직이기 때문에 x축에 수직이지만 y축에 평행한 건 아니죠. 지금 이 직선은. 그죠? 이 y축을 나타내는 직선은 x는 0이라는 식은 y축에 평행하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y축과 겹쳐. 그래서 그 위치 관계는 일치하는 거죠. 일치. 그죠? 그래서 여기 p가 0이 아닌 경우에는 다 y축에 평행하지만 이 p가 0인 경우에는 y축과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y축에 평행하다라고 쓰는 것은 일반적으로 p가 0이 아닌 경우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y축에 평행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x축의 수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엄밀하게 다 일관성을 가져요. p가 어떤 값이든 간에. 하지만 y축에 평행하다는 것은 p가 0일 때는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x축의 수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뭐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만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이게 무슨 뜻인지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여기 지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x는 p라는 식은, 이 식은
y축에 평행한 식이다. 직선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y축에 평행한 직선, 다른 말로 뭐라고? x축의 수직이다. 수직인 직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p 값이 변할 때 x는 뭐 예를 들어서 p가 2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x는 2라는 것은 2,0을 지나면서 y축의 평행 또는 2,0을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그런 직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2,0을 반드시 지나느냐 하면 2,0도 지나지만 2,1도 지나고요. 2,3도 지나고요. 2,4도 지나요. 그러면 이때 잘 보세요. 여기 이 2의 값이 일치하죠. 그죠? x값의 2가 똑같아.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예를 들어서 2,1을 지나면서 2,3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보통은 두 점을 주어지면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일치하기 때문에 기울기를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겹치는 값이 있으면 두 점의 좌표가 주어졌는데 x값이 일치한다. 그러면 x는 그 일치하는 2라는 식을 쓰면 바로 그 방정식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가 여기 나왔죠. 그죠? b가 0인 경우를 조사해보자. b가 0인 경우. 자, a는 0이고 b는 0이 아닌 경우, 이것인 경우, 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는 거네요. 그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는 0이고 b는 0이 아니니까 b는 3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c는 없는데 C는 뭐 얘네 둘만 있으니까 C는 아무거나 정해도 되겠죠. 이 문제하고 연관지어서 말해보면 C는 9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옆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명되어 있는 거.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거.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식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미지수를 정했어요. 자, 그러면 0x 플러스 3y 플러스 9는 0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0x는 있으나 마나 하니까 이놈은 있으나 마나 하니까 뭐야? 3y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되겠네. 그치? y는 마이너스 3. 자,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식 속에 x가 없죠? x의 값이 x가 만약에 2여도 y는 마이너스 3을 지나는 거고요. x가 3이어도 마이너스 3을 지나고 x가 4여도 y는 항상 마이너스 3이에요. y는 항상 마이너스 3이야. 항상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지나요.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여기 있겠지. 그지? 마이너스 3이 있고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자, x축에 x의 값이 2일 때도 y는 3이고 x의 값이 3일 때도 y는 마이너스 3이고 x의 값이 4일 때도 y는 마이너스 3이고 x의 값이 여기 마이너스 2일 때도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4일 때도 마이너스 3이고 그래서 요 점들을 이어보면 이런 직선이 된다는 거죠. 이 직선을 보면 바로 뭐야? x축에 평행한 직선. 여기 x축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는 게 더 좋다? y축의 수직이라고 하는 게 좋다. y축에 평행한 직선. x축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y축의 수직인 직선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괜찮아요. 틀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야. 두 개의 좌표가 주어지든 세 개의 좌표가 주어지든 여기처럼 이렇게 같은 값이 존재한다 이거죠. 그죠? 같은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같을 때 바로 같은 값을 이용해서 y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바로 직선의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다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방정식, 1차 방정식 x는 p 또는 y는 q 이렇게 있는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자, 1차 방정식. 자, 여기 보면 이거 숨겨야지. 자, 이거 안 보이게 하고. 자, 1차 방정식 x는 p라는 그래프는 p, 0을 지나고 p, 여기 0은 0이 아니어도 돼요. p, 1을 지나고 p, 2를 지나고 p, 3을 지나고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여기에서 이 x의 식이 x는 4 그러면 여기는 요걸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4, 0을 지난다고 해도 되지만 0 대신에 뭐 10을 지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4, 10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또는 이 y축에 평행하다는 걸 뭐라고 쓰면 된다고? x축의 수직이다 라고 해도 된다 그랬죠. 그죠? x축의 수직이다. x는 p 그러면 p, 0을 지나면서 p, 0이 언제예요? p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여기라고 한 거예요. p, 0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하니까 여기 빨간 직선이 되겠지. 빨간 직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y는 q라는 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y는 q라는 것은 q 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다고 했을 때 x의 값에 관계없이 x가 심지어 p여도 y는 q죠. 그죠? p, q를 지난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뭐라고 된다? y축의 수직이다 라고 말한다. 여기 y축의 수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랬죠. 여기는 x축의 수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선생님이 좀 설명을 많이 해서 그런데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요놈을 열고 모두 지웁시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정리를.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x는 3이라는 식이 있다. 그럼 얘는 어떤 점을 지나느냐? 지나는 점은 x의 값은 3이고 y 값은 아무거나 와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q는 0이라고 했죠. 그죠? p는 p, 0이라고 했죠. 그죠? 3, 0을 지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x축에 3 위를 지나는 거네. 그치? 자,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보자면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으면 3, 여기 3, 뭐 여기 4를 지나면서 3, 4를 지나면서 요 점의 좌표가 뭐냐 하면 3, 4야. 3, 4를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하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죠?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얘는 0이라고 해도 되고 뭐 4라고 해도 되고 1이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책에서는 주로 3, 0을 지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x절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른 걸 한번 해봅시다. y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하면 이 지나는 점은 x값은 상관없지만 y값이 마이너스 2를 항상 지나는 거예요. x값은 뭐가 들어와도 상관없어. 그래서 수직선 위에 이렇게 표시한다면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다면 y축이 여기 0, 마이너스 2라고 해봅시다. 0, 마이너스 2가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것에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바로 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빨간 그래프 x는 3, y는 마이너스 2, 보라색 그래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 2번입니다. 오른쪽 좌표평면 위에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랬어요. 자, 거기 1번을 보면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2를 이쪽으로 이항해 보면 바로 뭐가 되느냐?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 0을 지나겠죠. 그죠? 요걸 지나겠지. 마이너스 2, 0을 지나. 자, 여기 가면 마이너스 2, 0이니까 요 점을 지나요. 요 점.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y축에 평행하게 그리니까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요게 1번이에요. 1번.
1번 그래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한번 볼게요. 2번. 2번은 뭐냐면 y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3이 이쪽으로 이항하면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지나는 점이 0, 마이너스 3이야. 이놈이 y잖아. 그지? y니까 여기 y에다가 마이너스 3을 써야 돼. 아까 여기는 이놈이 x잖아. x는 마이너스 2니까 x좌표에 마이너스 2를 써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를 지난다라는 거죠. 지난다. 아, 그럼 0,3을 지나니까 0, 마이너스 3을 지나니까 여기가 0, 마이너스 3이네. 그죠? 자,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그려주면 됩니다. 뭐에 평행한지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y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얘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y가 마이너스 3이구나. 항상 y가 마이너스 3이구나. x값에 관계없이. x값과 관계없이 x가 이 식 속에 x가 없으면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 식 속에 y가 없으면 y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지금 2번이 되겠네. 그지? 3번을 한번 그려볼게요. 3번. 3번은 그 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2x 마이너스 3은 0. 아이고, 이건 뭐 2x는 3이 되고 요거 넘어간 거예요. 자,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2분의 3. 어라? 분수가 됐네. x는 2분의 3. x는 2분의 3은 어디냐면 2분의 3이 대략 1.5잖아요. 그치? x는 2분의 3이 여기에요. 자, 그러면서 식 속에 y가 없으니까 y축과 안 만나. y축과 안 만나니까 이렇게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자, 이번에는 4번을 한번 봅시다. 4번. 4번도 뭐, 4, 마이너스 2y는 0. 그럼 마이너스 2y는, 자, 여기 쪽으로 넘어갔더니 마이너스 4가 되네.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y는 2가 되죠. 그죠? y는 2. 아, y는 2니까 0,2를 지나는구나. 얘를 지나는구나. 0,2를 지나니까 0,2가 어디냐 하면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에 이 식에 x가 있어요, 없어요? x가 없잖아, 그지? 그러면 x축과 안 만나. 그러니까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자, 요놈이 4번이 되겠죠. 자, 요놈이 3번이다, 그죠? 자, 이게 지금 글씨가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왼쪽에 있는 그 문서에 지금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문서에 쓰면은 여기에 지금 이 책이라는 책에 있는 이 프로그램에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써서 그래요. 예? 프로그램에 있는 걸 가지고 써서 그렇고, 여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화이트보드에다 써서 글씨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글씨체가 컴퓨터에서 인식하는 것도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요게 형광펜인가? 자, 미지수 x와 y 값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 이 식에서 a, b, c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입니다. 그리고 a는 0이 아니거나 또는 b도 0이 아니다. 이 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는 얘기는 수없이 많은 점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면 그 모양이 직선이 됩니다. 직선. 이때 이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닌데 둘 중에 하나만 0이 아니어도 다 직선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y 플러스 7 A, B, C가 다 0이 아니야. 얘도 직선이고요. 2x 플러스 요 부분은 0이라서 사라지고 7은 0 이렇게 해도 직선의 식이 되고 0x 플러스 3y 플러스 7은 0 이 모든 것이 다 직선의 방정식이다.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두 직선의 방정식을 이름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는데, 저 빨간 직선, 1번 직선을 보면, 자, 얘가 그림이 좀 잘못 그려져 있더라고. 그림이 잘못 그려져 있어. 정답을 보니까 그림이 잘못 그려져 있어. 그래서 이 정답에는, 뭐 1번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써 있는데, y절편이 2분의 3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한번 이쪽으로 옮겨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그래프를 보고 첫째, 우리가 그래프 식 찾는 법 봤으니까 기울기를 구한다. 기울기. 기울기는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조금 여기 일치하는 점이 없는데 요렇게 요점이라고 치고 요점과 이렇게 정수인 점을 찾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지. 그지?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수 있지.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갈 때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내려가는구나. X축의 방향으로 4를 증가할 때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내려가는구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기울기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기울기를. 그 다음에 요 Y축을 지나는 점 있죠? 이게 Y절편이거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식을 쓸 수 있어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여기 Y절편 쓰면 되는 거지. 여기 Y절편이 이 그림에서 보면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여기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직선을 찾을 수 있지.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자, 우리 여기 3번을 한번 봅시다. 2번 한번 봅시다. 2번. 자, 2번은 여기 어느 점을 지나죠? 지나는 점의 좌표가 지금 3,0이야. 그리고 요 점은 뭐예요? 요 점은 뭐죠? 또 3,2도 지나죠. 그죠? 여기는 뭐지? 아무거나 내가 막 찍는 거예요. 3, 마이너스 4도 지나네요. 그죠? 자, 이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3 다 같죠, 그죠? 다 같은 요놈을 쓰면 된다. 같은 것이 지금 x좌표입니까? y좌표입니까? x좌표죠, 그죠? 그래서 x는 3이다. 이렇게 식을 쓰면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두 개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름을 각각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 1번이 잘못돼서 좀 아쉽네. 자, 생각이 크는 수학, 생각이 크는 수학, 이렇게 있네요. 자,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한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자, 넓이를 2등분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넓이를 2등분하면서 x축에 평행하되. 그러려면 여기 3과 5의 가운데 여기 4를 지나면서 요렇게 평행하게 요렇게 가야 넓이가 2등분이 되죠. 자, y축에 평행하려면 여기와 요점 두 개의 1하고 5의 가운데 1하고 5의 가운데가 어디냐면 3이에요. 3을 지나면서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그리면은 되겠죠. 그죠? 자, 이번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원점을 지나면서 이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거 좀 지워야 되겠다. 다 지워야 되겠다. 지운다니까. 자, 원점을 지나려면, 여기 원점이 여기 있죠. 그죠? 요 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2등분 해야 돼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여러분 알아둬야 되는데, 좀 전에 x축에 평행한 선과 y축에 평행한 선, 사실은 x축에 평행한 여기 4, 여기가 지금 얼마였죠? 4였죠? 그 다음에 y축에 평행한 이렇게 했던 여기가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여기가 지금 뭐예요? 3이죠. 3, 그지?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뭐냐 하면 4,3이다. 그지? 4,3. 자,
이 원점과 4,3 요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요. 이 직선이 바로 뭐냐 하면 이 넓이를 2등분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요 부분하고 요 잘 안 보이나?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하고 이쪽 부분 왼쪽에 있는 사다리꼴 둘이 서로 합동이 됩니다. 합동이 돼요. 자, 여기 두 대각선의 교점 또는 두 중선의 넓이를 2등분하는 X축에 평행한 선과 Y축에 평행한 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항상 이렇게 되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Y는 무슨 X 이렇게 되죠. 여기에 기울기만 들어가면 돼. Y절편은 0이기 때문에. 그죠? 원점을 지나면 Y절편은 0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울기만 찾으면 되는데 기울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쪽 X축의 방향으로 3칸 갈 때, X축의 방향으로 3칸 갈 때, Y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위로 4칸을 올라간다. 4칸을 올라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아, 그래서 Y는 3분의 4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Y는 3분의 4X. 자, Y축에 평행한 직선은 X는 3. X축에 평행한 직선은 Y는 4.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죠? 자, 그리고 이 직선의 이름을 쓰려면 어떻게 된다? X축에 평행하다, Y축에 평행하다 쓰려면, 어느 것과 만나지 않는지. X축에 평행하면 X축과 안 만나. 그 시기에는 Y만 있는 거야. Y만. 자, 여기 Y축에 평행한 직선. 그 식은 Y축에 평행하면 Y와 안 만나. 그 시기에는 X만 있어. 그러니까 X는 3 이렇게 되겠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와 그래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엄청 고생이 많고 학교에서 지금 수업도 제대로 못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개학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도 대단한 거야. 생전 처음 겪는 거니까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걸 잘 견뎌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친구들한테 많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